지금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건 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2017년 12월에 CME 선물 거래하고 나서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거래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 지금 스팟 ETF 승인 났고 바로 당장 내일 거래된다고 하는데 갈 것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네, 현물 ETF 진짜 승인됐습니다. 이번에 진짜고요. 미 SEC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확인을 해보면 정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 또 그레이스케일 GBTC 소송과 관련한 또 코멘트를 또 달아놨고, 아무튼 이번에 다수의 현물 ETF 신청한 거 한꺼번에 승인이 났고 바로 이제 다음날 내일부터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참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바로 앞에 매트릭스 폴트 막 그 사건도 터지고, 그리고 그 승인 직전까지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SEC 트위터를 해킹해서 또 올렸다 내렸다 뭐 그러지 않나,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종 승인까지 진짜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지막에는 이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서로 다 낮추려고 눈치 보면 서로 막 낮추고 하다가 결국엔 다들 이제 거의 한시적으로는 제로로 다 이제 통합이 되었고요. 대부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다 제로이고, 이 제로를 한 이유는 결국 첫 번째 목적은 고객 유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은 이제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이들이 노리는 거는, 자, 그게 뭐냐면 파생이에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현물 ETF 뭐 이런 식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전 다 똑같다고 봐요. 이미 지금 마켓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제 아무리 비트코인이 뭐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봤자 그래 다 알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러면서 속으로는 다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요만큼 상승할 거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걸 알트코인 찾아서 그거 투자하지. 뭐 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다 녹아있고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부분보다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공식이 된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있는 건 스택스죠. 사실 스택스보다 더 갔던 거 새 거 알렉스도 있고 아니면 오디도 있고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들이 또 날려 있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 이만큼 오를 거 알트코인 더 가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그냥 수수료 0% 그냥 미끼 던져주고, 수수료 0% 이벤트 끝나도 정말 수수료 박하잖아요. 보세요, 그레이스케일. 얘네가 원래 GBTC 신탁으로 운영했을 때가 수수료 2%였어요. 그리고 지금 ETF로 바꾼다고 해서 고장 내놓은 게 1.5%는 맞아. 배짱이죠? 왜냐면 아직은 여기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GBTC 있는 거 그대로 ETF로 바꾸니까 뭐 빠져나가겠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동안이라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레이스케일 전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들이 목표하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다. 결국 레버리지나 파생 이런 걸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이가 이제 주식화돼가 ETF로 돼서 ETF 주식창에서 이 ETF 형태로 거래가 되면은 또 사람들 생각이 또 어떠냐면, 비트코인이 요만큼 오를 동안 더 많이 올랐던 주식이 뭐였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봤던 채굴주,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주식 또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이렇듯이 더 이쪽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ETF로 자금을 크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버리지로 그 다음에 갈 가능성, 그리고 또한 지금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ETF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이미 시장이 지금 어제부터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생각은 다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지금 보시면 한동안 많이 안 올랐죠. 이거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더리움 가격인데 너무 안 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씩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더리움 이렇게 오를 바엔 이더리움보다 더 갈 수 있는 걸 찾자 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어 2로 유명한 뭐 업비트에 있는 아비트론 같은 경우도 더 먼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또 옵티미즘, 또한 코인베이스 베이스와도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옵티미즘도 사람들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LSD 계열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도 또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찾았고, 아까 또 엄청 올랐었는데 김프까지 좀 생겼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공식이죠. 그냥 이더리움이 있으니까 이더리움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는데 얘가 옛날에는 얘가 원조다.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이더리움 가격만큼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특히 한국에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선호가 되게 많고,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코인마켓캡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9.86%, 여기에도 물론 한국 사람이 있겠지만 쭉 내려와서 보시면 빗썸의 거래가 6.44%, 그리고 업비트의 거래량이 56.56%,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에서의 유독 이더리움 클래식의 사랑이 되게 많은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떤 기술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유망하다 그런 거기보다는 이제 사실 인플루엔서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요인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공식처럼 이제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게 거의 공식처럼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하나의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인플루엔서의 영역이 커서 그냥 사람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게 크다. 그 정도로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켓은 진짜 빠릅니다. 결국엔 비트코인 ETF는 됐으니까 그 다음을 또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이더리움 선물 ETF입니다. 이더리움은 24년 5월에 이렇게 예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이더리움 때마침 저점인 것 같다. 비트코인 대비 저점이고 이더리움 갈 때가 됐는데 마침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제 5월이네.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될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리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것과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이죠. 통상 비트코인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튕겨져 오를 때 어디까지 올랐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봤었고, 딱 지금 비트코인이 그 구간에 있는 찰나에 지금 바로 다음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바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현물 ETF가 있지만은 이 그레이스케일 ETF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수많은 ETF들은 다 새 겁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ETF는 특징이 지금 이 GBTC라는 녀석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입니다. 폐쇄형 펀드를 해왔던 것을 공개형 펀드로 바꿔놓는 작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죠. 또한 실제 비트코인과 GBTC의 가격의 차이, 즉 GBTC 프리미엄을 나타낸 것인데, 자, 올해 6월 15일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 이후부터 이때 마이너스 43% 정도 했던 GBTC 프리미엄이 현재는 거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뭐 이제 지금 뭐 마이너스 6% 5%인데 이제 거의 회복이 됐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지금 먹기 위해서 먼저 선점했던 사람들이 내일 딱 ETF 뚜껑 열었을 때 차익 실현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양이 비트코인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굳이 또 갖다 붙이면 또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시장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GBTC는 특별한 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60만 개가 지금 넘는 상황이죠. 이 60만 개가 넘는 것이 그대로 ETF로 전환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모두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가 아래 바닥에 갔다가 현재 딱 이 되돌아온 시점, 이 48K 부분을 사실상 거의 지금 이제 도달한 셈입니다. 그래서 내일 딱 ETF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단기적인 뷰보다 장기적인 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2017년 12월에 CME 선물 거래하고 나서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과 거래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 지금 스팟 ETF 승인 났고 바로 당장 내일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 과거는 좀 이렇게 비비다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갈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와 현재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시간대입니다. 즉 위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 CME 선물 거래는 비트코인 두 번째 반감기가 있고 나서 1년 한 반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시작을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 이후 1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 약 한 1년 한 반 뒤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스팟 ETF,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때는
완전히 처참하게 내려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통상 비트코인 반감 1년 또는 1년 반 이후에 비트코인 고점이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또 이 토대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 반감 이전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뭐 하락론적으로 굳이 본다면은 차라리 비트코인 반감 전후에 흔들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고요.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그동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더 성장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반감 전후에 이렇게 흔들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하락론자로 받기가 쉽습니다. 그걸 전 매우 유의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날의 경험과 팩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방향은 좀 오히려 더 앞을 봐야 되죠.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 단기적으로는 많은 싸움들이 있겠죠. 당장 내일부터 엄청난 줄다리기 있을 것이고 이 반감기 4차까지 3개월의 시간이 또 있고 이걸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리고 이 사이에 일어날 뭐 대외 경제적 변수 뭐 이런 거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자면 비트코인 반감 남아있죠. 그 비트코인 반감 앞두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또는 전 세계 선거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FASB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회계 기준 이 법 때문에 마음껏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나 이런 좀 특이한 곳들은 좀 샀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회계 기준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본다면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아마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많은 썰들이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난 좀 오래 홀딩하고 싶은데 자꾸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코멘트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한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비트코인 뭐 위주로 투자하세요. 이건 뭐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알트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현금, 코인 어느 정도 적정선 비율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이 전제하에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코인 나오는 시기라고 지금 적어둔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트레이딩 뷰도 보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새로운 코인 이미 나왔고요.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떡할 건데? 미친 듯이 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코인과 현금 있을 때 이 현금이 남아있는데 더 오르니 살걸 이러면서 또 후회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 없는 불타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보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만약에 현금을 쥐고 있다면 또 시장이 또 성장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타주면서 새로운 코인들이 나와줄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원래 투자하려는 목적이었던 이 자금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딱 등장했을 때 유망한 것들에 조금씩 살살살 가보는 전략. 만약에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남아있는 현금에 대해서 사실 부정하시는 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자, 그러면 내려왔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기회죠. 기회라는 안목으로 가는 것이 현재 딱 이 구간에서는 가장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사이클 봤습니다. 수많은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이 이 아래에 있는 새로운 녀석들에게 시총을 내주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전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또 갈아치워지겠죠. 자, 이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비트코인 상승을 이렇게 할 동안 비트코인의 더 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얘기 안 하죠. SV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이제 옛날 게 됐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택스 얘기하고요. 뭐 OD 이야기하고요. 이젠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걸 지금 전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홀더들이 멘탈이 나갔죠.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 신규 유입자들은 들어왔을 때 편견이었고 지금 있는 트렌드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듯이 이게 멘탈이 나갔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전 좀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지금의 기간은 아직 조금 기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큰 장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발굴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또 이게 또 큰 가 있을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멀리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러한 변동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에버그린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